평생 원망했어요. 그녀가 내 행복을 빼앗아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한 장의 편지가 내 마음의 봄을 다시 열었어요. 이건 30년 만에 찾아온 진짜 화해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한마디 댓글이 다음 인생의 이야기를 이어줍니다. 전화벨이 울렸다. 오후 3시쯤이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시간을 흘려보내듯. 요즘 내 일상은 늘 그랬다. 여보세요? 혹시 이진숙 씨 맞으세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다. 공손했지만 어딘가 무거운 느낌이 있었다. 네, 맞는데요. 저는 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연락드렸습니다. 고 김미란님의 지인분들께 연락을 드리고 있는데요. 순간 숨이 멎었다. 김미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언제요? 어제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는 오늘부터 사흘간 진행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는 기계적으로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핸드폰을 무릎 위에 놓았다. 손이 떨렸다. 김미란. 미란이가 죽었다. TV에서는 여전히 드라마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누군가 웃고 누군가 우는 화면.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귀에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침실로 가서 옷장을 열었다. 검은색 상복. 오래전에 사둔 것이었다. 언젠가는 입게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빨리 입게 될 줄은 몰랐다. 아니, 사실 알고 있었다. 미란이가 아프다는 소문을 들은 게 벌써 1년 전이었다. 하지만 나는 찾아가지 않았다. 전화도 하지 않았다. 할 수 없었다. 아직 용서하지 못했으니까. 나는 옷을 갈아입고 거울을 봤다. 63의 얼굴이 보였다.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카락에는 흰머리가 반이었다. 나도 늙었구나. 미란이도 이렇게 늙었을까.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더라. 한 15년 전? 아니, 더 됐을 수도 있다. 나는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다. 병원은 가까웠다. 버스로 30분 거리.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미란이를, 우리의 젊은 날을, 그리고 그날의 일을. 버스가 병원 앞에 섰다. 나는 내렸다. 장례식장은 지하 1층에 있었다. 안내판을 따라 걸었다. 복도는 조용했다. 장례식장 특유의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다. 사무실 고 김미란. 문 앞에 섰다. 하얀 국화가 놓여 있었고 영정 사진이 보였다. 미란이었다. 웃고 있었다. 여전히 아름다운 미소. 세월이 흘렀어도 그 미소는 변하지 않았구나. 나는 문 앞에서 멈췄다. 들어갈 수 없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주변에 사람들이 오갔다. 누군가 나를 스쳐 지나가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나는 움직일 수 없었다. 미란아, 나왔어. 근데 들어갈 수가 없어. 아직도 내가 미워. 아직도 그날이 생각나. 눈물이 났다. 나는 손으로 눈을 가렸다. 복도 한쪽으로 비켜섰다. 벽에 기대섰다. 숨을 고르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왜일까? 왜 이렇게 힘든 걸까? 죽은 사람한테 아직도 화가 나다니. 나는 얼마나 좁은 사람인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다. 한 10분쯤? 아니면 더? 혹시 진숙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돌아봤다.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수척한 얼굴. 상주 완장을 차고 있었다. 미란이의 남편이었다. 강민호 씨? 맞아요. 진숙 씨 맞죠? 와주셨네요. 그가 미소를 지었다. 슬픈 미소였다. 미란이가
진숙 씨 이야기 많이 했어요. 마지막까지. 나는 고개를 숙였다. 부끄러웠다. 25년 동안 찾아오지 않은 내가. 들어가실래요? 민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리는 함께 안으로 들어갔다. 장례식장은 조용했다. 몇몇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나는 영정 앞에 섰다. 미란이가 웃고 있었다. 미안해, 미란아. 나는 작게 속삭이고 절했다. 한 번, 두 번. 일어서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다. 민호 씨가 내 팔을 잡아줬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우리는 밖으로 나왔다. 복도 벤치에 앉았다.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2년 전부터요. 암이었어요. 처음엔 치료 잘 되는 줄 알았는데 민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마지막까지 아내는 당신 걱정했어요. 저요? 네. 진숙이는 잘 지내나? 아직도 나한테 화났으려나? 그런 말 자주 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미란이는 나를 생각했구나. 죽어가면서도. 진숙 씨, 민호 씨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거 아내가 남긴 거예요. 당신 앞으로. 봉투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친구 진숙에게. 미란이의 글씨였다. 지금 읽어보세요. 아내가 원했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편지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첫 줄을 읽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 편지를 펼치는 순간 시간이 되돌아갔다. 30여 년 전, 우리가 처음 만난 날. 그때 나는 28이었고 미란이도 같은 나이였다. 동네 문화센터 요리교실에서였다. 나는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고 미란이는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란이에요. 밝은 목소리, 환한 미소. 미란이는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렸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나는 그런 미란이를 멀리서 바라봤다. 부러웠다. 저렇게 밝을 수 있다는 게. 수업이 끝나고 미란이가 다가왔다. 같이 커피 마실래요? 저요? 네. 혼자 계신 것 같아서요. 그렇게 우리는 친구가 됐다. 미란이는 금방 내 친구가 됐다. 아니, 친구 이상이었다. 자매 같았다. 우리는 매일 통화했고 주말마다 만났다. 시장도 같이 가고 영화도 같이 보고 수다도 끝없이 떨었다. 진수가, 넌 참 따뜻한 사람이야. 미란이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처음으로 내가 괜찮은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미란이 옆에 있으면 나도 밝아지는 것 같았다. 1년쯤 지났을까? 미란이가 말했다. 진수가, 나 소개팅 나가. 누구랑? 회사 선배가 소개해준 사람. 은행 다닌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그래, 잘 됐네. 나는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미란이에게 남자가 생기면 우리 사이가 멀어질 것 같았다. 그리고 그 불안은 현실이 됐다. 미란이는 강민호를 만나기 시작했다. 데이트가 잦아졌고 통화는 줄어들었다. 주말에 만나자고 하면 미안. 오늘 민호 씨랑 약속 있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나는 외로웠다. 하지만 표현할 수 없었다. 친구가 행복한데 내가 뭐라고 할 수 있겠는가. 6개월 뒤 미란이가 말했다. 진수가 나 결혼해. 벌써? 응. 민호 씨가 청혼했어. 진수가 너도 축하해 줄 거지? 당연하지. 축하해. 나는 웃었다. 하지만 진심이 아니었다. 결혼식 날 나는 하객으로 참석했다. 미란이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아름다웠다. 너무 아름다워서 질투가 났다.
민호 씨는 키가 크고 잘생겼다. 은행원답게 말끔했다. 무엇보다 미란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랐다. 사랑으로 가득했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왜 미란이만? 왜 미란이는 모든 걸 가졌을까? 예쁜 얼굴, 밝은 성격, 그리고 이제 좋은 남편까지. 나는 뭐가 있지? 결혼식이 끝나고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혼자 있는 원룸. 좁고 어둡고 외로운 공간. 나는 침대에 누워 울었다. 이유도 모르고 그냥 슬펐다. 결혼 후 미란이는 더 바빠졌다. 신혼집 꾸미고 시댁 방문하고 남편과 여행 가고 우리가 만나는 건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다. 그나마 만나면 미란이는 행복한 이야기만 했다. 민호가 어제 꽃 사왔어. 갑자기 그냥 시어머니가 나한테 진짜 잘해줘. 친딸처럼. 우리 집 거실 인테리어 다시 했어. 진짜 예쁘더라. 나는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웃으며 그래 좋겠다 하며 하지만 속으로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2년쯤 지났을까? 미란이가 임신했다. 진수가 나 엄마 될 거야. 전화기 너머로 미란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너무 행복해서 울먹이는 목소리. 축하해, 미란아. 진수가 너도 빨리 결혼해. 우리 애들 같이 키우자. 그래, 노력해 볼게. 전화를 끊고 나는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화면에 비친 내 얼굴이 보였다. 32. 결혼은커녕 남자친구도 없었다. 그 후로 나는 미란이에게 연락을 덜 했다. 바쁘다는 핑계로. 미란이도 아기 때문에 바빴으니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다. 아니, 어쩌면 눈치챘을지도 모른다. 그냥 모른 척 해준 걸지도. 그리고 그날이 왔다. 미란이의 아이가 100일이 되던 날. 미란이가 전화했다. 진수가 100일 잔치 꼭 와야 해. 내가 오지 않으면 안 돼. 미란아, 나 그날 약속 있어. 무슨 약속? 미로. 제발. 미안해. 정말 중요한 약속이라. 거짓말이었다. 약속 같은 건 없었다. 그냥 가고 싶지 않았다. 미란이의 행복한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다. 진수가. 미란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 혹시 내가 뭘 잘못했어? 요즘 내가 나를 피하는 것 같아.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왜 이러는 거야?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진수가 우리 친구잖아. 제일 친한 친구잖아. 미안해, 미란아. 나 진짜 바빠. 나중에 연락할게.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다. 미란이는 그 후로도 몇 번 전화했다. 문자도 보냈다. 하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답장도 하지 않았다. 1년쯤 지나자 연락이 끊겼다. 미란이도 포기한 것 같았다. 나는 그게 편했다. 미란이가 없으면 비교할 필요도 없었다. 질투할 필요도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외로웠다. 미란이가 떠난 자리는 아무도 채울 수 없었다. 시간이 흘렀다. 나도 결혼했다. 36에 평범한 남자와. 사랑은 아니었지만 외로움을 견딜 수 없어서 아이도 낳았다. 딸 하나. 평범한 삶을 살았다. 하지만 늘 마음 한구석에 미란이가 있었다. 미안함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30년이 지나서 미란이는 떠났고 나는 그녀의 편지를 손에 들고 있었다. 편지 첫 줄이 보였다. 진수가 오랜만이야. 아니, 오래간만이라는 말도 이상하구나. 우리 진짜 오래 안 봤지. 눈물이 떨어졌다. 편지 위로. 나는 편지를 접었다. 더 이상 읽을 수 없었다. 눈물 때문에 글자가 보이지 않았다.
민호 씨가 조용히 물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다. 전혀 괜찮지 않았다. 천천히 읽으세요. 급하지 않아요. 민호 씨는 일어섰다. 저는 안으로 들어가 있을게요. 천천히 계시다가 오세요. 감사합니다. 민호 씨가 떠나고 나는 혼자 남았다. 복도 벤치에 앉아서 손에는 미란이의 편지.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리고 다시 편지를 펼쳤다. 진수가 오랜만이야. 이 편지를 내가 읽고 있다면 아마 내 장례식장일 거야. 민호한테 부탁했거든. 너한테 이 편지를 꼭 전해달라고. 너 올까? 아니, 어쩌면 안 올 수도 있겠지. 그래도 괜찮아. 민호가 너한테 편지를 보낼 거니까. 진수가 나 요즘 많이 아파. 암이야. 처음 진단받았을 때는 믿기지 않았어. 나한테 이런 일이? 했지. 근데 어쩔 수 없더라. 받아들여야 했어. 치료 열심히 했어. 항암도 하고 수술도 했어. 근데 계속 재발하더라.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말 듣고 생각했어.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게 뭘까? 그게 바로 너였어, 진수가. 우리가 왜 멀어졌는지 알아. 내 탓이야. 내가 너무 행복한 척했어. 너무 자랑했어. 남편 이야기, 아이 이야기, 집 이야기. 나는 그냥 좋아서 말한 건데 내가 어떻게 느꼈을지 생각하지 못했어. 너도 힘들었을 텐데. 혼자 원룸에서 직장 다니면서 외롭게 지냈을 텐데. 나는 그걸 몰랐어.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미안해, 진수가. 100일잔치 때 내가 안 왔을 때 나 정말 슬펐어. 근데 동시에 알았어. 내가 널 잃었다는 걸. 내 탓으로. 그 후로 연락했잖아. 몇 번이나. 근데 내가 안 받더라. 그때 깨달았어. 아, 진숙이가 나한테 상처받았구나. 내가 너무 무신경했구나. 나도 포기했어. 미안해. 끝까지 찾아갔어야 했는데. 근데 진수가, 너 알아? 나 평생 널 잊은 적 없어. 결혼기념일에도 생각났어. 진숙이도 결혼했을까? 아이 키울 때도 생각났어. 진숙이도 엄마 됐을까? 명절 때도 생일 때도 아플 때도 늘 내가 생각났어. 내 인생에서 제일 친한 친구는 너였어. 진수가. 지금도 그래.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내가 있어서 내 20대가 행복했어. 내가 옆에 있어줘서 외롭지 않았어. 우리가 함께 웃던 시간들 나는 하나도 안 잊었어. 진수가 이제 나를 용서해줘. 그리고 너 자신도 용서해줘. 우리 모두 어른이 되어야 했던 거야. 서툴렀던 거야. 사랑해, 내 친구. 다음 생에 또 만나자. 그때는 더 잘할게. 너의 친구 미란이가. 편지는 거기서 끝났다. 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그리고 소리내어 울었다. 복도 한가운데서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상관없었다. 미란아, 미안해. 나도 미안해.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다. 눈이 부어 있었고 목이 쉬었다. 나는 화장실로 가서 세수를 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이 말이 아니었다. 빨갛게 부은 눈, 얼룩진 화장. 하지만 개의치 않았다. 중요한 게 아니었다. 나는 다시 장례식장으로 돌아갔다. 안으로 들어갔다. 몇몇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나는 빈 의자에 앉았다. 영정사진 속 미란이가 나를 보고 있었다. 웃고 있었다. 용서해줘. 미란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용서해, 미란아. 그리고 미안해. 시간이 흘렀다. 조문객들이 왔다 갔다. 나는 그저 앉아서 미란이를 바라봤다.
저녁이 되어 민호 씨가 다가왔다. 진숙 씨, 식사하셨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드셔야죠. 제가 뭐 좀 가져올게요. 민호 씨는 음식을 가져왔다. 김밥과 주먹밥. 나는 받아들었다. 감사합니다. 편지 읽으셨죠? 네. 아내가. 진숙 씨 이야기 정말 많이 했어요. 민호 씨가 의자에 앉았다. 제일 친한 친구였다고. 평생 잊을 수 없는 친구라고.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또 눈물이 났다. 저는 나쁜 친구였어요. 아니에요. 아내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전 25년 동안 연락도 안 했어요. 한 번도. 그래도 아내는 이해했어요. 진숙 씨도 힘들었을 거라고. 자기가 배려하지 못했다고. 아니에요. 제 탓이에요. 민호 씨는 고개를 저었다. 진숙 씨, 아내가 남긴 물건이 하나 더 있어요. 뭔데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민호 씨는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잠시 후 돌아왔을 때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다. 이거요. 상자를 받아들었다. 나무 상자였다. 오래된 것 같았다. 뭐가 들어있어요? 열어보세요. 아내가 평생 간직한 거예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그리고 숨이 멎었다. 안에는 사진들이 가득했다. 우리의 사진, 미란이와 내가 함께 찍은 사진들, 요리교실에서 찍은 사진, 시장에서 찍은 사진, 카페에서 찍은 사진, 공원에서 찍은 사진, 모두 20대의 우리였다. 젊고 밝게 웃고 있었다. 이게 아내가 평생 간직했어요. 가끔 꺼내서 보더라고요. 그리고 웃으면서 말했죠. 내 인생 최고의 친구야. 나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겨봤다. 손이 떨렸다. 이 사진들, 나는 다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미란이는 간직했구나. 30년 동안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우리가 팔짱을 끼고 웃고 있는 사진. 뒤에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다. 사진 뒤에 글씨가 적혀 있었다. 1995년 봄. 나와 진숙. 평생 친구. 평생 친구. 나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그리고 또 울었다. 민호 씨가 조용히 말했다. 가져가세요. 아내도 원할 거예요. 정말요? 네. 이제 진숙 씨 거예요. 나는 상자를 꼭 안았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 나는 장례식장을 떠나지 못했다. 의자에 앉아서 밤을 샜다. 미란이 곁에서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장례 이틀째 날이 밝았다. 나는 새벽부터 깨어 있었다. 아니, 잠을 제대로 잔 건지도 모르겠다. 의자에 앉은 채로 눈을 감았다 뜨기를 반복했다. 조문객들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다. 아침 7시쯤부터 나는 영정 앞에 앉아 있었다. 진숙 씨, 민호 씨가 다가왔다. 손에 따뜻한 커피를 들고 있었다. 드세요. 밤새 힘드셨죠? 감사합니다. 커피를 받아들었다. 따뜻했다. 손에 온기가 전해졌다. 진숙 씨, 사실 편지가 하나 더 있어요. 또요? 네. 아내가 여러 장을 썼어요. 마지막 2달 동안. 힘들어하면서도 계속 썼죠. 민호 씨는 또 다른 봉투를 건넸다. 이건 좀 더 긴 편지예요. 천천히 읽어보세요. 나는 봉투를 받았다. 어제보다 두꺼웠다. 화장실에 가서 읽을게요. 네, 천천히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갔다. 세면대 앞에 섰다. 거울을 봤다. 엉망인 얼굴이었다. 하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다. 나는 세면대에 기대어 편지를 펼쳤다. 진수가 나야. 다시 첫 번째 편지는 짧게 쓰려고 했는데
할 말이 너무 많아서 또 쓴다. 너 기억나? 우리 처음 만난 날. 요리교실. 너는 구석에 앉아 있었어. 혼자. 아무하고도 말 안 하고. 나는 내가 신경 쓰였어. 왜 저렇게 혼자 있을까? 외로운 걸까? 그래서 말 걸었어. 용기 내서 같이 커피 마실래요? 너 기억나? 내가 나를 쳐다보던 눈빛. 놀랐던 것 같아. 누가 자기한테 말 거는 게 신기했던 것 같아. 저요? 그때 너의 목소리. 조심스러웠어. 부끄러워하는 것 같았어. 우리 그날 카페 갔잖아. 그 시간 기억나? 3시간 동안 수다 떨었어. 너는 말이 없는 줄 알았는데 막상 이야기하니까 얘기가 많더라.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생각했어. 이 사람 정말 따뜻한 사람이다. 마음이 착하다. 그날 이후로 우리 거의 매일 만났지. 시장도 가고 영화도 보고 공원도 가고. 진수가 그때가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어. 너랑 같이 있으면 세상이 밝아지는 것 같았어. 너의 조용한 위로가 나한테 큰 힘이 됐어. 나는 밝은 척 했지만 사실 외로웠거든. 집에서 문제가 많았어. 부모님이 자주 싸우셨어. 나는 집에 가기 싫었어. 그래서 밖에서 시간을 보냈어. 그때 내가 있었어. 미란아,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너의 말이 나를 살렸어. 그런데 진수가, 나는 그때 몰랐어. 내가 얼마나 힘든지. 너는 혼자 살았잖아. 가족도 멀리 있고, 직장에서도 힘들어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나는 그걸 알면서도 배려하지 못했어. 내 이야기만 했어. 내 행복만 자랑했어. 민호 씨 만났을 때 나는 너무 신나서 너한테 말했어. 진수가, 나 남자친구 생겼어. 너는 축하해줬어. 웃으면서.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 웃음이 슬퍼 보였어. 억지로 웃는 것 같았어. 나는 그때 물어봤어야 했어. 진수가, 너는 어때? 너도 괜찮아? 근데 묻지 않았어. 내 이야기만 했어. 데이트 이야기, 프러포즈 이야기, 결혼 준비 이야기. 너는 계속 들어줬어. 웃으면서. 근데 나는 몰랐어. 내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결혼식 날 나는 행복했어. 너무 행복해서 날아갈 것 같았어. 근데 진수가, 너 기억나? 식이 끝나고 나를 안아줬을 때 내가 작게 말했잖아. 행복해, 미란아. 평생 행복해. 그때 내 목소리가 떨렸어. 나는 그때 알았어야 했어. 내가 슬프다는 걸. 근데 나는 모른 척 했어. 아니, 정말 몰랐어. 신혼 때도 그랬어. 너한테 자랑만 했어. 민호가 이렇게 해줬어. 시어머니가 저렇게 해줬어. 우리 집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너는 듣고만 있었어. 그래, 좋겠다. 근데 내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 점점 무뚝뚝해졌어. 나는 불안했어. 왜 진숙이가 변한 것 같지? 근데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않았어. 그냥 내 일상만 신경 썼어. 그리고 아기를 가졌어. 100일 잔치를 준비하면서 나는 내가 꼭 왔으면 했어. 제일 친한 친구니까. 내가 없으면 의미 없을 것 같았어. 그래서 전화했어. 진수가 꼭 와야 해. 근데 너는 말했어. 미안해. 약속 있어. 그 순간 나는 알았어. 아, 진숙이가 나를 떠나는구나. 나는 울었어. 전화 끊고 혼자 울었어. 민호가 물었어. 왜 울어? 진숙이가 날 싫어하는 것 같아. 민호가 말했어. 당신도 문제가 있었을 거야. 생각해봐. 나는 생각했어. 그리고 깨달았어. 내가 진숙이를 잃게 만들었다는 걸. 미안해, 진수가. 그 후로 연락했어. 여러 번.
근데 내가 받지 않더라. 나는 이해했어. 내가 나한테 상처받았다는 걸. 그리고 나도 포기했어. 미안해. 끝까지 찾아갔어야 했는데. 진수가, 근데 너 알아? 나는 평생 너를 생각했어. 결혼기념일마다, 아이 생일마다, 명절마다 늘 내가 생각났어. 진숙이는 지금 뭐 할까? 진숙이도 행복할까? 진숙이도 나를 생각할까? 너무 보고 싶었어. 너무 그리웠어.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근데 용기가 없었어. 그리고 이제 암 진단을 받았어. 시간이 얼마 없대. 나는 후회했어. 진심으로. 왜 진작 찾아가지 않았을까? 왜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았을까? 진수가, 이제라도 말할게.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힘들게 했어. 내가 배려하지 못했어. 그리고 고마워. 너랑 친구여서 행복했어. 너 때문에 내 20대가 빛났어. 사랑해, 진수가. 평생 사랑했어. 다음 생에 꼭 다시 만나자. 그때는 내가 더 잘할게. 너의 친구 미란. 편지는 거기서 끝났다. 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그리고 주저앉았다. 화장실 바닥에 소리내어 울었다. 미란아, 미안해. 나도 미안해. 노크 소리가 들렸다. 진숙 씨, 괜찮으세요? 민호 씨의 목소리였다.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다. 전혀 괜찮지 않았다. 나는 일어났다. 세수를 했다. 거울을 봤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제 그만 후회하자. 이제 미란이를 제대로 보내주자. 나는 화장실을 나왔다. 민호 씨가 기다리고 있었다. 민호 씨, 네. 미란이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제가 모르는 미란이. 민호 씨가 미소 지었다. 좋아요. 같이 앉아요. 우리는 장례식장 밖 벤치에 앉았다. 그리고 민호 씨는 말하기 시작했다. 미란이의 삶을, 내가 알지 못했던 30년을. 민호 씨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미란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따뜻했다. 결혼하고 나서 알았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인지. 나는 조용히 들었다. 시어머니가 편찮으셨을 때 미란이가 몇 년 동안 간병했어요.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 안 했어요. 웃으면서 했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하면서. 아이를 키울 때도 그랬어요. 우리 아들이 아플 때마다 밤새 간호했어요. 저는 회사 때문에 도와주지 못했는데 미란이는 혼자 다 해냈어요. 민호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렇게 강한 사람이었는데 한 가지 약점이 있었어요. 뭐였는데요? 진숙 씨였어요.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미란이는 진숙 씨 이야기만 나오면 울었어요. 특히 밤에. 제가 잘 때도 혼자 울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베개에 눈물 자국이 있어서. 쟤 때문에요? 네. 그리워했어요. 엄청.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친구가 될 수 있을까? 늘 그런 생각만 했대요. 나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렀다. 한 번은 제가 물었어요. 그렇게 보고 싶으면 찾아가. 먼저 사과해. 그랬더니 미란이가 말했어요. 민호 씨가 잠시 멈췄다. 아니야. 진숙이가 나를 만나고 싶지 않을 거야. 내가 상처 줬으니까. 내가 참아야 해. 미란이가 그렇게. 네. 평생 참았어요. 평생 그리워했어요. 민호 씨는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이거 보세요. 사진을 받아들었다. 미란이가 병상에 누워있는 사진이었다. 머리카락이 없었다. 항암 치료 때문에. 하지만 웃고 있었다. 손에는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뭘 들고 있어요? 진숙 씨 사진이에요. 둘이 찍은 거요. 가슴이 무너졌다. 마지막까지 그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진수가 잘 지내하면서 사진한테 말 걸더라고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소리내어 울었다. 제가 너무 나빴어요. 아니에요, 진숙 씨. 민호 씨가 내 어깨를 토닥였다. 미란이는 한 번도 당신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를 탓했어요. 내가 배려하지 못했다. 내가 자랑만 했다 하면서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질투했어요. 제가 비겁했어요. 진숙 씨, 민호 씨가 내 손을 잡았다. 미란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뭐였는데요? 진숙이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그리고 사랑한다고. 평생 제일 친한 친구였다고. 나는 무너졌다. 완전히. 미란아, 미란아. 한참을 울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다. 민호 씨는 계속 옆에 앉아 있었다. 말없이 그저 함께. 울음이 잦아들고 나서야 나는 고개를 들었다. 제가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미란이가 원하는 게 있었어요. 뭔데요? 진숙 씨가 행복했으면 좋겠대요. 더 이상 후회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미란이 없이. 미란이는 없지만 미란이가 남긴 사랑은 있어요. 민호 씨가 일어섰다. 같이 가실래요? 미란이한테 마지막 인사하러.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영정 앞에 섰다. 미란이가 웃고 있었다. 여전히 그 환한 미소로. 나는 무릎을 꿇었다. 영정 앞에. 미란아. 목소리가 떨렸다. 나왔어. 늦었지? 미안해. 눈물이 또 흘렀다. 내가 편지 쓴 거 읽었어. 다 읽었어.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나는 영정을 바라봤다. 나도 미안해. 진짜로. 내가 너무 좁은 사람이었어. 질투했어. 부러워했어. 그래서 너를 밀어냈어. 손으로 눈물을 닦았다. 근데 미란아, 너 알아? 나도 평생 너를 생각했어. 정말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밥 먹을 때마다, 혼자 있을 때마다 너를 생각했어. 영정 속 미란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나도 알아, 진수가.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나랑 친구해줘서, 내 20대를 함께 해줘서. 나는 절을 했다. 한 번, 두 번. 사랑해, 미란아. 평생 사랑했어. 일어섰을 때 가슴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다. 아직도 아팠다. 여전히 슬펐다. 하지만 조금은 평화로웠다. 민호 씨가 다가왔다. 진숙 씨, 이거요. 손에 작은 화분을 들고 있었다. 뭐예요? 제라늄이에요. 미란이가 키우던 거요. 가져가세요. 제가요? 네. 미란이가 좋아하던 꽃이에요. 진숙 씨가 키워주세요. 나는 화분을 받아들었다. 빨간 꽃이 피어 있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민호 씨는 다른 봉투를 건넸다. 또 편지예요? 아니요. 사진들이에요. 미란이가 보관하던 거요. 진숙 씨와의 추억들. 다 가져가세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수십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 우리의 20대, 우리의 웃음, 우리의 시간, 이 모든 걸. 네. 미란이가 평생 간직했어요. 이제 진숙 씨 차례예요. 나는 사진들을 가슴에 안았다. 꼭 잘 간직할게요. 그리고 진숙 씨. 네. 미란이가 마지막으로 부탁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뭔데요? 민호 씨가 미소 지었다. 행복하게 살아달래요. 미란이 목까지.
더 이상 후회하지 말고 웃으면서 살아달래요. 나는 눈물을 닦았다. 노력할게요. 감사합니다, 진숙 씨. 와주셔서 제가 더 감사해요. 미란이를 행복하게 해주셔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화분과 사진들을 들고 거실 창가에 화분을 놓았다. 햇빛이 잘 드는 곳. 미란아, 여기가 내 자리야. 이제 우리 집에서 살자. 빨간 제라늄 꽃이 바람에 흔들렸다. 나는 사진들을 펼쳐놓았다. 하나하나 보며 추억에 잠겼다. 그리고 깨달았다. 미란이는 떠났지만 우리의 우정은 남아있다는 것을,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미란아, 이제 알겠어. 내가 남긴 사랑, 내가 준 우정, 다 여기 있어. 나는 가슴에 손을 얹었다. 평생 간직할게. 그리고 내 말대로 살게. 행복하게. 너의 목까지. 창밖으로 별이 보였다.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 하나. 마치 미란이가 웃고 있는 것 같았다. 장례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매일 아침 제라늄에 물을 줬다. 햇빛이 드는 창가에 놓인 화분. 빨간 꽃이 점점 더 싱싱해지는 것 같았다. 미란아, 잘 자랐지? 내가 잘 키우고 있어. 혼잣말을 하는 게 이제 습관이 됐다. 미란이에게 말을 거는 것. 어느 날 아침 나는 결심했다. 민호 씨를 찾아가야겠다고. 장례 때 미처 못다한 이야기가 있었다. 그리고 미란이에 대해 더 알고 싶었다.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민호 씨의 번호를 찾아 전화했다. 여보세요, 진숙 씨? 네, 민호 씨.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제가 찾아뵙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언제 오실래요? 오늘 가능할까요? 네, 좋아요. 주소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는 옷을 갈아입었다. 거울을 봤다. 요즘 조금 달라진 것 같았다. 얼굴에 생기가 도는 것 같았다. 아니, 정확히는 평화로워진 것 같았다. 민호 씨가 보낸 주소를 확인했다. 복지관이었다. 늘 푸른 복지관. 왜 복지관일까?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다. 가보면 알겠지. 1시간 뒤 나는 복지관 앞에 도착했다. 3층짜리 건물이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느낌. 입구로 들어가니 안내 데스크가 보였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젊은 직원이 웃으며 물었다. 저 강민호 씨를 찾아왔는데요. 아, 관장님이요? 2층 사무실에 계세요. 올라가시면 돼요. 관장님? 민호 씨가 복지관 관장이었구나. 나는 계단을 올라 2층으로 갔다. 복도 끝에 관장실이라고 쓰인 문이 보였다. 노크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갔다. 민호 씨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나를 보자 일어났다. 진숙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차 드릴게요. 민호 씨는 따뜻한 차를 내왔다. 우리는 마주 앉았다. 여기서 일하시는 거예요? 네. 10년 됐어요. 복지관 관장이시라고 들었어요. 네. 미란이랑 같이 시작한 거예요. 미란이가요? 민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가 늘 하고 싶어 했던 일이었어요. 사람들 돕는 일, 특히 어르신들과 아이들. 그래서 복지관을. 네. 15년 전쯤 제가 은행 그만두고 여기 만들었어요. 아내랑 같이. 나는 놀랐다. 은행을 그만두셨어요? 네. 아내가 아프기 전까지 같이 일했어요. 아내는 아이들 담당이었어요. 방과 후 프로그램이랑 급식 봉사. 민호 씨는 창밖을 바라봤다. 아내가 정말 좋아했어요. 아이들이랑 있는 걸.
이게 내가 할 일 같아 하면서 웃더라고요. 미란이가 진숙 씨, 잠깐 같이 가실래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우리는 사무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다. 벽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복지관 활동 사진들. 그리고 그 속에 미란이가 있었다. 아이들과 웃고 있는 미란이. 어르신들과 밥을 먹고 있는 미란이. 봉사자들과 함께 요리하고 있는 미란이. 이 사진들. 네. 아내가 활동했던 거예요. 10년 동안. 나는 한 장 한 장 사진을 봤다. 모든 사진 속 미란이는 웃고 있었다.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다. 여기에요. 민호 씨가 한방 앞에서 멈췄다. 문에는 미란이의 부엌이라고 쓰여 있었다. 이게 뭐예요? 들어가 보세요. 문을 열었다. 안은 작은 주방이었다. 깨끗하고 따뜻한 느낌. 여기서 아내가 아이들한테 밥을 해줬어요. 방과 후에 혼자 있는 아이들, 저소득층 아이들. 아내가 직접 요리해서 먹였어요.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다. 미란 선생님 사랑해요. 선생님 밥이 제일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나는 그림들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아내가 없어진 후에도 이 공간을 남겨뒀어요. 다른 봉사자들이 이어서 하고 있어요. 아내의 뜻을 이어서. 미란이가 이런 일을 했구나. 네. 아내는 늘 말했어요.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눠야 한다고.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내 행복이라고. 민호 씨가 주방 한쪽을 가리켰다. 저기 보이세요?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다. 사진이 들어 있었다. 미란이와 내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저희 사진이요? 네. 아내가 여기 걸어뒀어요. 내 제일 친한 친구라면서 아이들한테도 자랑했어요. 내 친구는 참 따뜻한 사람이야 라고.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흘렀다. 미란아. 민호 씨가 내 어깨를 토닥였다. 진숙 씨, 아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뭔데요? 진숙 씨도 여기 오시면 좋겠대요. 같이 봉사하면 좋겠대요. 저요? 네. 아내가 생전에 말했어요. 언젠가 진숙이랑 화해하면 같이 여기서 일하고 싶어라고. 나는 주방을 둘러봤다. 미란이의 흔적이 가득한 공간.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뭐든 괜찮아요. 요리를 도와주셔도 되고, 아이들이랑 이야기해 주셔도 되고, 진숙 씨가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돼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미란이가 남긴 사랑, 미란이가 하던 일, 그걸 내가 이어받는다면? 해볼게요. 정말요? 네. 미란이가 원했다면. 저도 하고 싶어요. 민호 씨가 환하게 웃었다. 고맙습니다, 진숙 씨. 아내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우리는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다. 민호 씨가 서류 몇 장을 내밀었다. 봉사 신청서예요. 작성하시면 다음 주부터 시작하실 수 있어요. 다음 주요? 네. 너무 빠른가요? 아니요. 괜찮아요. 나는 서류를 받아들고 작성하기 시작했다. 이름, 나이, 연락처, 봉사 동기를 쓰는 란이 있었다. 나는 펜을 들고 썼다. 친구의 뜻을 이어받기 위해. 서류를 제출하고 나는 민호 씨에게 물었다. 미란이는 여기서 행복했나요? 네. 진짜로 행복해했어요. 아프기 직전까지 여기 왔어요. 아이들 보는 게 힘이 됐대요. 그랬구나. 진숙 씨도 여기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내처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노력할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가벼워진 마음을 느꼈다. 미란이의 바람. 그걸 이루어줄 수 있다는 것. 그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제라늄이 햇빛을 받으며 빛나고 있었다.
미란아, 나 오늘 복지관 갔다 왔어. 내가 일하던 곳. 정말 좋더라. 꽃이 바람에 흔들렸다. 나도 이제 거기서 봉사할 거야. 너처럼 내가 하던 일 이어받을게. 나는 화분에 물을 줬다. 고마워, 미란아. 나한테 이런 기회를 줘서.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다. 미란이가 좋아하던 풍경. 미란아, 같이 보자. 이 노을. 나는 창가에 서서 노을을 바라봤다. 그리고 평화로움을 느꼈다. 오랜만에 진정한 평화를. 다음 주 월요일.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났다. 설렜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다. 복지관 첫날. 옷장을 열고 고민했다. 뭘 입어야 할까? 너무 격식 있어도 이상하고, 너무 편해도 이상하고, 결국 편한 블라우스에 바지를 선택했다. 거울을 봤다. 괜찮아 보였다. 미란아, 나 어때? 괜찮지? 제라늄을 보며 물었다. 꽃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좋다는 대답처럼. 복지관에 도착한 건 9시였다. 민호 씨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진숙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첫날이니까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이쪽으로요. 우리는 2층으로 올라갔다. 복도에는 벌써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어르신들, 직원들, 봉사자들. 여기가 봉사자 대기실이에요. 방 안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모두 중년 여성들이었다. 여러분, 소개할게요. 오늘부터 함께할 이진숙 씨예요. 사람들이 일어나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도 어색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한 여성이 다가왔다. 50대 중반쯤 보였다. 저는 박영이라고 해요. 여기서 5년째 봉사하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미란 선생님 친구시라고 들었어요. 네. 오래된 친구였어요. 영애 씨가 내 손을 잡았다. 미란 선생님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저희는 미란 선생님을 다 그리워해요. 감사합니다. 민호 씨가 말했다. 진숙 씨는 오늘 미란이의 부엌에서 일하시면 돼요. 영애 씨가 안내해 드릴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민호 씨가 떠나고 영애 씨와 나는 주방으로 갔다. 미란이의 부엌. 지난번에 봤던 그곳. 오늘은 아이들 방과 후 간식 준비해요. 30명 정도. 30명이요? 네. 많죠? 근데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우리는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시작했다. 빵을 자르고 과일을 씻고 우유를 준비했다. 미란 선생님이 늘 하시던 거예요. 영애 씨가 말했다. 정성을 많이 들이셨어요. 빵도 직접 구우시고 과일도 예쁘게 깎으시고. 그랬구나.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선생님 오시는 날만 기다렸죠. 나는 과일을 깎으며 생각했다. 미란이가 여기서 이렇게 일했구나. 아이들을 위해. 오후 4시쯤 아이들이 오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영희 선생님. 아이들이 주방으로 몰려들었다. 초등학생들이었다. 8살부터 12살까지. 얘들아, 오늘 새로운 선생님 오셨어. 인사해. 아이들이 나를 쳐다봤다. 호기심 어린 눈빛. 안녕하세요. 저는 이진숙이에요.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일제히 인사했다. 귀여웠다. 오늘 간식 뭐예요? 배고파요. 영애 씨가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샌드위치랑 과일이야. 진숙 선생님이 준비하셨어. 와. 아이들은 자리에 앉았다. 나는 영애 씨와 함께 간식을 나눠줬다.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다. 이런 기분이구나. 미란이가 느꼈던 기분. 한 아이가 다가왔다.
8살쯤 보이는 여자아이. 선생님, 응? 미란 선생님이랑 친구세요? 어떻게 알았어? 저기 사진 봤어요. 같이 찍은 거. 아이가 벽에 액자를 가리켰다. 그래, 친구였어. 미란 선생님 어디 갔어요? 요즘 안 보여요. 가슴이 먹먹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선생님은 하늘나라 가셨어. 하늘나라요? 응. 하늘에서 너희들 지켜보고 계셔. 아이가 천장을 올려다봤다. 그럼 저보고 계세요? 그럼 당연히. 미란 선생님 보고 싶어요.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아이를 안아줬다. 선생님도 너희가 보고 싶을 거야. 많이. 선생님 밥이 제일 맛있었는데. 그래. 그럼 이제 진숙 선생님이 만들어줄게. 미란 선생님처럼.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이에요? 응, 약속. 그날 이후 나는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복지관에 갔다. 아이들에게 간식을 주고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웃었다. 처음엔 서툴렀다. 요리도 아이들 대하는 것도.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아이들이 나를 기다리기 시작했다. 진숙 선생님 오늘 와요? 선생님 샌드위치 또 먹고 싶어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한 달쯤 지났을까? 민호 씨가 나를 불렀다. 진숙 씨, 잠깐 올라오실래요? 사무실로 갔다. 민호 씨가 웃고 있었다. 진숙 씨, 아이들이 진짜 좋아해요. 매일 선생님 이야기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이거 좀 보세요. 민호 씨가 종이 한 장을 건넸다. 아이가 그린 그림이었다. 그림 속에는 2명의 여자가 있었다. 하나는 하늘에, 하나는 땅에. 그리고 글씨가 적혀 있었다. 미란 선생님이랑 진숙 선생님. 둘 다 우리 천사예요. 나는 그림을 보며 눈물이 났다. 이게 지원이가 그렸어요. 진숙 씨한테 드리래요. 고마워요. 정말. 나는 그림을 소중히 접었다. 가슴에 안았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그림을 펼쳤다. 제라늄 옆에 놓았다. 미란아, 봤어? 아이들이 우리를 천사래. 웃기지? 꽃이 흔들렸다. 미란이가 웃는 것 같았다. 미란아, 너 알아? 나 요즘 행복해. 진짜로.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처음엔 내가 없어서 외로울 줄 알았어. 근데 아니더라. 내가 남긴 사랑이 있으니까. 내가 하던 일을 내가 이어가니까. 별이 빛나고 있었다. 미란아, 고마워. 나한테 이 길을 보여줘서. 나는 그림을 다시 봤다. 하늘의 미란이, 땅의 나. 우리는 여전히 함께였다. 다른 방식으로. 미란아, 우리 계속 같이 하자. 아이들 위해서. 사랑 나누면서. 제라늄 꽃잎이 떨어졌다. 빨간 꽃잎 하나. 나는 그걸 주워 손바닥에 올렸다. 이게 너의 대답이지? 좋다는 거지? 웃음이 났다. 오랜만에 느끼는 진짜 웃음. 행복한 웃음. 계절이 바뀌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복지관 가는 길에 벚꽃이 피어 있었다. 하얀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렸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벚꽃을 올려다봤다. 미란아, 벚꽃 피었어. 내가 제일 좋아하던 계절이지. 바람이 불었다. 꽃잎이 내 어깨에 내려앉았다. 복지관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달려왔다. 선생님, 오늘 뭐 해줄 거예요? 저 배고파요. 나는 웃으며 아이들을 맞았다. 이제 익숙해진 풍경, 사랑스러운 얼굴들. 오늘은 특별한 거 준비했어. 미란 선생님이 제일 잘 만드셨던 거. 뭔데요? 기다려봐. 곧 알게 될 거야. 주방으로 가서 준비를 시작했다. 주먹밥,
미란이가 아이들에게 자주 만들어주던 것. 영애 씨가 도와줬다. 미란 선생님 레시피대로 하시는 거예요? 네. 민호 씨가 알려주셨어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우리는 정성스럽게 주먹밥을 만들었다. 참치, 김치, 계란. 하나하나 사랑을 담아서 아이들에게 나눠줬을 때 한 아이가 말했다. 이거 미란 선생님 맛이에요. 정말요? 네, 똑같아요.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나는 미소 지었다. 미란아, 내 맛을 기억하는구나. 아이들이. 식사가 끝나고 민호 씨가 나를 찾았다. 진숙 씨, 잠깐 같이 나갈 수 있어요? 지금요? 네. 보여드릴 곳이 있어요. 우리는 복지관을 나와 걸었다. 근처 공원으로 향했다. 공원에는 벚꽃이 만개해 있었다. 꽃잎이 눈처럼 흩날렸다. 여기. 민호 씨가 벤치 앞에서 멈췄다. 미란이가 제일 좋아하던 곳이에요. 벤치 뒤에는 작은 표지판이 있었다. 고 김미란을 기리며 사랑을 나눈 사람. 언제 만드셨어요? 한 달 전에요. 복지관 사람들이 다 같이 모금해서. 나는 벤치에 앉았다. 민호 씨도 옆에 앉았다. 미란이는 여기 자주 왔어요. 아이들이랑 같이 간식 먹고 놀고 이야기하고. 그랬구나. 진숙 씨, 제가 오늘 여길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민호 씨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또 다른 편지였다. 이게 마지막 편지예요. 미란이가 여기 묻어달라고 했어요. 묻어요? 네. 이 벤치 밑에. 봄이 오면요. 나는 봉투를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지금 읽어보세요. 제가 잠깐 자리 비워줄게요. 민호 씨는 일어나 멀리 걸어갔다. 나는 홀로 남았다. 벚꽃 아래 벤치에 앉아 봉투를 열었다. 편지가 나왔다. 미란이의 마지막 편지. 진수가 나야. 이 편지를 내가 읽고 있다면 봄이 왔겠구나. 벚꽃이 피었을 거야. 우리가 함께 보던 벚꽃. 기억나? 우리 29살 봄. 이 공원에서 벚꽃 보면서 약속했잖아. 평생 친구하자. 너도 웃으면서 말했어. 그래, 평생. 근데 우리 평생을 함께 못했네. 중간에 길을 잃었어. 서로. 내 탓이 컸어. 알아. 근데 진수가, 너 알아? 우리가 미워했던 시간보다 함께 웃던 시간이 훨씬 더 많았어. 25년 헤어져 있었지만 그 전에 10년을 함께 웃었잖아. 그 10년이 더 중요해. 더 값져. 진수가, 이제는 알겠지? 사랑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남는 거야. 우리가 함께 웃던 기억,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 우리가 서로를 아꼈던 마음, 다 남아있어. 내 안에도, 내 안에도. 진수가, 이제 나는 떠나. 근데 슬퍼하지 마. 나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미소 지으며 살았으면 좋겠어. 복지관 아이들이랑 웃으면서 내가 사랑했던 일을 이어가면서. 그게 나한테는 제일 큰 선물이야. 진수가 고마워. 나한테 친구가 돼줘서, 내 인생을 빛내줘서. 사랑해, 내 평생 친구. 다음 생에 꼭 만나자. 그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자. 영원히. 너의 미란이가. 편지는 거기서 끝났다. 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그리고 울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의 눈물이었다. 미란아. 벚꽃잎이 내 위로 떨어졌다. 하나, 둘, 셋. 나도 사랑해. 평생 사랑했어. 나는 일어났다. 벤치 앞에 작은 구멍을 팠다. 손으로. 그리고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넣었다. 여기 있어, 미란아. 내가 사랑했던 이곳에. 영원히. 흙을 덮었다.
그 위에 벚꽃잎을 하나 올렸다. 이제야 내 말이 들려. 나는 벤치에 다시 앉았다. 사랑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남는 거였구나. 내가 남긴 사랑, 내가 이어갈게. 약속할게.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봄바람. 민호 씨가 돌아왔다. 다 하셨어요? 네. 진숙 씨, 괜찮으세요? 나는 웃었다. 진심으로. 네, 괜찮아요.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행복해요. 다행이에요. 우리는 함께 벤치에 앉아 벚꽃을 바라봤다. 예쁘죠? 네, 정말. 미란이도 저 위에서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파란 하늘, 흰 구름. 미란아, 보고 있어?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알 수 있었다. 미란이는 보고 있다고, 웃고 있다고. 그날 이후 나는 일주일에 3번 복지관에 갔다. 아이들에게 밥을 해주고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공원 벤치에 갔다. 미란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미란아, 오늘 지원이가 그림 또 그렸어. 너랑 나랑 같이 있는 거. 미란아, 요즘 날씨 정말 좋다. 내가 좋아할 만해. 미란아, 나 요즘 정말 행복해. 고마워. 이 길을 보여줘서. 계절이 또 바뀌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왔다. 그리고 다시 봄이 왔다. 나는 복지관 앞에 섰다. 손에는 화분을 들고 있었다. 빨간 제라늄. 민호 씨가 나왔다. 진숙 씨, 그게 뭐예요? 미란이 제라늄이에요. 복지관에 심으려고요. 여기요? 네. 현관 앞에 아이들이 매일 볼 수 있게. 우리는 함께 화분을 심었다. 현관 바로 옆에. 이제 미란이가 여기 있을 거예요. 늘. 그러네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왔다. 선생님, 저게 뭐예요? 꽃이야. 미란 선생님 꽃. 예뻐요. 그치? 우리 잘 키워야 해. 약속? 네. 그날 저녁 나는 공원 벤치에 앉았다. 벚꽃은 이미 졌지만 실록이 푸르렀다. 미란아, 제라늄 복지관에 심었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더라. 바람이 불었다. 미란아, 나 잘 살고 있어. 내가 원했던 대로. 행복하게. 나는 미소 지었다. 고마워, 미란아. 내 인생에 와줘서, 친구가 돼줘서. 하늘이 노을로 물들었다. 아름다웠다. 미란아, 우리 다음 생에 꼭 만나자. 그때는 끝까지 함께하자. 약속? 나는 일어났다. 걸어가기 시작했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앞만 보며 걸었다. 미란이가 원했던 방향으로, 사랑이 있는 곳으로, 희망이 있는 곳으로. 그리고 나는 알았다. 미란이는 떠났지만 우리의 우정은 영원하다는 것을,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봄날의 편지처럼 마음속에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그로부터 10년이 흘렀다. 나는 여전히 복지관에 간다. 머리는 더 휘어졌고 허리는 더 굽었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나를 젊게 만든다. 현관 앞 제라늄은 여전히 붉은 꽃을 피운다. 미란이처럼 영원히.